지난 영상에서는 고속시외버스 필수 노선 지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남겼죠. 올해 정부가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노선이 있다면 필수 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고 이야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도로망을 활용해 전국적인 노선망을 갖추고 운행하고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못 갈 곳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든 일반 도로를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로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성장했고, 현대에도 새로운 고속도로 구간의 계획이나 다른 도로의 설치 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등장한다면 경우에 따라 한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소요시간이나 운행거리 등을 조금씩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위주로의 발전을 채택한 까닭에 철도 노선이 전국 곳곳에 빠짐없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세월이 지나 현대 들어서 새로운 철도가 개통되고 새 계통의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를 통해 철도 공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으며, 버스가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도로가 있다면 버스가 못 갈 곳은 없고, 역시 소요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철도가 운행하게 되면 그 관계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와는 다르게 속도를 더 많이 올려 운행할 수 있거나 지역과 지역 간을 이어주는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정체로 인한 변수도 없어 정시성이 탁월한 교통수단입니다. 한 번 운행 시 태울 수 있는 인원수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요즘 세대에 해당하는 동력 분산식 KTX 이음은 381석, KTX 청룡도 한 개 편성당 400석을 초과합니다. 반대로 버스는 일반형을 운행해도 45명까지만 소화하며 비중이 꽤 많은 우등버스는 기본 28인승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소요시간도 짧은 교통수단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버스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배차량이 버스보다 많기라도 한다면 전반적인 조건은 철도에게 있어 좋은 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 경유 KTX 이음의 운행으로 인해 제천, 안동, 경주, 울산 계통 버스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일이 벌어졌고, KTX 이음 부전력 착발 증차와 버스 운행 횟수 3회에서 1회로 감회까지 이루어지는 등 철도 우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운수사라도 운행을 포기한다면 제천, 안동, 경주, 울산간은 평상시 철도로만 가능합니다.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평상시 철도에게 맡기고, 철도가 진출하지 않았거나 철도가 있어도 한 번에 이동하기 곤란한 구간 등에만 버스가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널에 접수됐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명제가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통틀어서 여객철도가 전혀 없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이며 새로운 여객철도가 구상되고 있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한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여객철도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목록에서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객철도가 전혀 없는 지역은 아직도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런 지역에 진출한 노선들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몇 년 뒤 남부 내륙선이 설치되기 전까지 고속시외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 거제 고현 노선은 주말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며 특정 시간대에 해당하긴 해도 매진되는 차량편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같은 거제 고현 진입 노선이 성남 통영 거제 고현 노선은 3편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서도 지적해야겠지만, 이동량이 많아지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많이 채우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면 해당 노선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성남 통영 거제 고현 노선이 진입하는 지역 중 성남을 제외하면 현재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가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노선은 연말을 앞두고 배차 입력 업데이트도 안 된 경우까지 보일 정도로 불안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노선은 7월부터 운행을 개시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운행 중단된 성남 통영 구간의 재개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영호남간은 철도 교통망이 아주 열악한 편이라고 평가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이동하기 힘든데, 전북 지역은 아예 영남 지역으로 바로 가는 열차편이 배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통한 이동이 아니면 간편하게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호남 간 버스 노선이라고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전북고속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북발 영남지역행 버스는 지난 11월 전북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류비나 인건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일주일 내내 승객 수가 적은 편을 보였다면 티켓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부터 쉽진 않았을 겁니다. 버스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해야겠지만 평상시 수요가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면 배차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정차지 등을 수정하는 식으로 노선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운행 중단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게를 찾는 수요가 없고 물건도 잘 판매되지 않아 영업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철도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결국 노선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이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버스는 대개 사기업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경영 한번 잘못해서 사업체가 망가지고 부도 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수요가 적은 노선에 작은 차량을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을버스나 수요 응답형 노선에서나 쓰일 만한 차량이 시외버스에서 쓰이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 수는 아주 드물고 지역이나 구간도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7m급 버스는 짐칸이 없기 때문에 캐리어 등을 따로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중장거리 노선까지 이런 버스가 쓰인다고 가정해 볼 때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승객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 대형 버스만 쓰이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짐칸은 고속 시외버스의 기본 요소이며 고급 좌석 버스 모델에만 설치됩니다. 그리고 다른 점들도 꼭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열차까지 있는 지역이라도 배차 횟수가 모자라 고속 시외버스가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전주가는 전라선에 직결하는 고속열차 편수와 고속버스의 배차 간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열차 공급 좌석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선 KTX의 개통으로 인해 체감상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평가받는 서울 강릉 간의 경우도 마냥 철도한테만 맡기긴 어려운데 최근 편수를 조금 늘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매진 행렬인데다 여유 좌석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 일부 구간의 선로포화 때문에 몇 배로 느릴 수도 없는 상황이며 협정버스까지 포함해 임시 차량편 배차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가 보충해줘야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철도가 진출은 했지만 역까지의 접근성은 불량하고 오히려 버스터미널까지의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서해선 서화성 홍성 구간이 개통되면서 당진시에도 여객철도가 생겼지만 이것은 합덕역이며 당진 시내에서 접근하려면 먼 거리를 시내버스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이 목적지인 분이라면 서울 호남 당진 노선이라도 이용해야 할 명분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며 서화성 원시 구간이 연결되거나 경부고속선 서해선 간 연결선로가 설치되어서 열차가 서울 땅까지 직결할 수 있게 되어도 지리적으로 당진 시내까지의 접근성은 서해선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 위기를 지적받았습니다. 지역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상주하는 인구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거나 특정 노선 버스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승객 수가 줄어든다면 위험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고속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철도도 경계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버스와 철도 모두 진출 지역 가운데 거주 인구 수가 적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수요가 낮고 과거부터 적자 철도 노선으로 이미 지정되어서 폐선 위기인 구간들이나 폐선 처리되는 구간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버스로 대체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교통편 수요 감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도 변수입니다. 자신이 만약 자동차 면허를 취득했고 승용차를 마련했다고 하면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바로 출발해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차량편이 정차하는 지점까지 걸어가서 이용하거나 갈아타는 과정, 대중교통편의 배차 간격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큰 도로부터 작은 도로까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자동차만 있다면 못 갈 곳은 없을 겁니다.